자, 파일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문서. 이런 폴더 바로 열리죠? 이런 폴더.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계산 작업 파일 여시고, 준비되셨나요? 자, 교재는 73페이지입니다. 시트 계산 교재 73페이지. 준비되셨죠? 자, 1번하고 5개 중에 73페이지 5개 중에 2개만 할 겁니다. 1번하고 5번. 나머지 2, 3, 4 숙제.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숙제 하니까 정말 숙제 검사 안 합니다. 다 큰 성인이 돼서 숙제 검사 하는 거 아니니까 해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표일에서 이익금액을 계산하시오. 이익금액 계산은 어떻게?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 자, 앞에 봅니다. 이익금액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이렇게 해요. 네? 문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임의로 수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 셀도 이렇게, 이 셀도 이렇게, 이 셀도 이렇게. 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고생을 안 하려면 무슨 기능?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써야 된다. 네? 이게 수식 작업하는 절차입니다. 절차. 이꼴 판매 금액 참조. 그러면 C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좀 어렵나요?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자동 채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다 채울 수 있죠. 상대 절대만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C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 여기가 뭐? C3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하나하나씩 작업하면 D3 여기는 E3 정신 나왔고 C4 자, 한 번씩 헛소리 합니다. 잘 챙겨주세요. 예? 제가 터진 거 있으면 이야기하시라고요. C5 예, 틀렸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C6 C7 이렇죠. 하나하나씩 작성하면 이렇게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쓸 거니까 이 주소는 뭐? 자동 채우기 사용하는 동안에 이렇게 나타나려면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변해야 된다. 그래서 자동 채우기 사용할 때 위치가 제 주소의 위치가 변한다. 상대 참조 이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 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그 다음 곱하기 뭐? 마진율. C9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네?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이 식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적습니다. 네? 이렇게 다 적어봅니다. 적어보면 어디가 변하고 변하지 않는지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한다라는 거죠. 안 해서 상대질 때 엑셀 수업 끝날 때까지 모르고 그냥 과정을 마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데도
그렇다 해서 매번 계산할 때 이렇게 하냐고. 아니요. 딱 3번만 해보세요. 3번만. 3번만 해보시면 이게 작성 안 하더라도 이 현황이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C9가 이렇게 나오려면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똑같이 나오려면 고정이 되어져 있어야겠죠. 그때 무슨 주소? 절대 참조라는 주소가 필요하죠. 주소 형태 변경은 무슨 키 가지고 조정한다고요? F4번 키 가지고 조정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밖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구단처럼 72개의 셀을 다 적어놓고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따지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익숙해졌다고 가정하고요. 자, 아래쪽 표 5로 갑니다. 표 5로 갑니다. 대출 포인트와 연체 포인트에 따른 포인트 총계를 구하시오. 포인트 총계는 대출 건수 곱하기 대출 포인트 플러스 연체 건수 곱하기 연체 포인트. 자, 포인트 총계 계산은 방금 읽어드렸던 이런 수식의 형태로 작업을 할 거죠. 네? 그래서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고생을 덜 하려면 안 하려면 무슨 기능?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동 채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드래그하면 다 채웁니다. 이때 상대 참조, 절대 참조만 고민합니다. 자, 그러면 이꼴 대출 건수 참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변합니까? 고정입니까? 자동 채우기 사용할 때 B22, B23, B24, B25, B26, B27의 형태로 나타나려면 B22가 자동 채우기 사용하는 동안에 변해야 된다. 그래서 자동 채우기 사용할 때 위치가 변한다. 상대 참조. 이 형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지금 형태. 곱하기 대출 포인트 참조. C28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변합니까? 고정입니까? 자, 현황 파악해 봅니다. C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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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8. 다 똑같은 주소가 나타나야 되겠네요. 그래서 주소가 고정이다. 위치가 셀 주소 위치가 고정이다. 절대 참조. 이런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소 형태 변경은 F4번 키 가지고 조정한다. F4번 키를 넣어서 이런 주소 형태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몇 번 누르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반복하기 때문에. 자, 더하기 연체 건수 참조. C22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변해야 되네요. 변하는 주소 상대 참조 곱하기 연체 포인트 참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보이지 않으면 쭉 읊어보세요. C29, 그 다음 셀 C29, 여기도 C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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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9 다 똑같이 나타나야 되겠네요. 변화가 없어야 된다. 고정해야 한다. 그래서 주소 형태 변경은 F4번 키 가지고 조정합니다. 그리고 작성 완료, 엔터. 그리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상대 절대. 자, 파일 바꾸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파일 바꾸겠습니다. 뭐 작업 표시지를 이용하시던, 보기 탭에 있는 창 전환을 이용하시던, 크마 리급 엑셀 2016 기능으로 가겠습니다. (1) (2) 1부터 10까지 셀에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네, 데이터가. 자, 1부터 10까지 더하기 연산자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다 더하세요라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하면 결과값이 얼마 나오죠? 네? 결과값이 얼마 나오냐고요? 이렇게 나와요?
적어서 그러세요. 자,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셀에 입력이 되어져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걸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다 계산하라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100까지 돼야 됩니다. 클릭 몇 번 해야 되죠? 이번에는 100번. 그래서 결과값 얼마 나오죠? 왜 이런 걸 빨리 대답 못 하세요? 당연히 뭐 함이 이상한 겁니다. 왜 적어서 그렇죠? 좀 많은 걸 할까요, 그러면? 그럼 1부터 1000까지 셀에 입력이 되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1부터 1000까지 다 더하기 연산이라고 해서. 그럼 클릭 몇 번 해야 되지, 이번에는? 네? 클릭 몇 번 해야 됩니까? 1000번. 그럼 결과는, 그리고 1000번 클릭해서 엔터 치면 결과는, 자, 결과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계산할 거 아닙니다. 암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과정에 뭐가 중요하죠? 네? 1부터 10까지 더하세요. 1부터 20까지 더하세요. 1부터 1000까지 더하세요라는 그 중에 결과값 55, 5055, 50만 원 500이라는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지 지금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1부터 1000까지 정말 대보면 느낀다니까요. 클릭을 1000번 해야 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귀찮고 불편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기능을 찾아서 또 떠나야죠. 아까 귀찮은 걸 처리하기, 수식의 기본적인 귀찮은 걸 처리하기, 수식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무슨 기능 쓴다고요? 자동적으로 쓴다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뭔가 엑셀에 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통을 하나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집어넣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으나 조금 있으니 반대편 쪽에서 55가 툭 떨어집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유추해보건데 더하기를 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의 연산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 55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1부터 100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결과값이 50만 그러면 5050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안에서 무슨 일? 더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더하는 작업. 즉 한자 표현을 바꾸면 합. 그래서 이 통은 어떤 기능을 하죠? 달아 없어질 때까지 더하기 작업만 하다가 세상 하지가 할 겁니다만. 그래서 이 더하기만 한다라는 이 통이 무슨 개념이냐면 함수입니다. 함수. 미리 작성되어 있는 수식. 그러면 그러면 이제 도전을 1부터 10까지 저기다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값을 나타내 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함수라는 개념입니다. 함수. 자, 그래서 함수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수식틀 그런 의미입니다. 수식이다 보니 형식은 꼴은 당연히 이 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통의 이름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함수명, 그다음 가로 열고 방금 통 안에 데이터 집어넣었죠. 그걸 함수에서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 그리고 함수의 마무리는 가로 닫고까지. 형식입니다. 형식을 꼭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함수명은 제가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자, 합계 구한함수 sum입니다. 평균 구한함수 average입니다. 그래서 함수명은 대부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영어 단어와 거의 맞추려고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형식에 맞춰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통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요. 한쪽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다른 쪽에 나온다는 그런 내용처럼. 자, 그러면 빈셀 선택하시고, 자,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수식의 함수 삽입. 자, 이 방법을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함수식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자, 범주, 분류라고 해석하시고, 목록 단추 눌러서 모두. 자, 2016 버전에 제가 정확하게 헤아려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2010 버전, 2007, 2010, 그 다음에 2010
10까지는 제가 정말 헤아려 봤거든요. 양 한 마리 양 밤에 잠이 안 와서. 아니 그때 정말 이렇게 손가락 헤아린 거 아니고요. 그냥 어디 목록이 있어서 헤아려 봤는데 여기 정확히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3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크말 2급에 나오는 함수 필기 실기 다 합쳐서 한 100개쯤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타의 엑셀 시험 자격증, 크말 외에 엑셀 자격증 시험들이 있는데, 자격증 엑셀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통 한 많아봤자 한 4, 50개, 많으면 한 6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크말만 유독 개수가 많습니다. 크말 1급이라는 시험 과목 그 자격증에 가면 함수가 한 실기 필기 합쳐서 한 150개 정도 나옵니다. 유독 크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함수 공부는 웬만큼은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함수를 그래서 그 300개나 넘는 함수를 다 분류할 수 있는 힘을 지금 당장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모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함수 목록이 알파벳 A부터 점점점점점 쭉 수직이동 막대를 통해서 쭉 내려가 봅니다. Z까지. 여기에 300개가 넘는 함수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왜 함수명을 가르쳐 드리냐면 합계관함수 찾으세요. 그러면 이 함수명을 클릭을 해야만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설명이 달려서 나옵니다. 최하의 경우 300개나 넘는 함수를 다 찾아야 됩니다. 합계관함수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합계관함수 뭐라고요? 썸이라고 했습니다. 찾습니다. 알파벳 순서되어 있으니까 찾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썸. 그리고 확인. 자, 흰색 사각형 부분 입력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입력란에 있는 기존의 내용 다 지우세요. 그리고 자 넘버 1, 넘버 2라는 게 인수입니다. 썸 함수의 인수. 넘버의 의미는 흰색 입력란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입력을 작성을 하든 간에 오른쪽에 숫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게 넘버라는 인수입니다. 그러면 숫자를 직접 자 10부터 50까지 다 겁니다. 그 중에 10은 직접 입력하죠. 그러면 오른쪽에 어떻게 처리를 하든 어떻게 작성을 하든 간에 오른쪽에 뭐 숫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넘버라는 인수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엑셀은 직접 입력하는 방식 말고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뭐라고요? 셀 주소를 참조해서 사용한다. 데이터를. 그러면 20이라는 데이터 참조. 그러면 오른쪽에 숫자 데이터 나타나는 거 보이세요? 자, 넘버 3라는 인수로 가겠습니다. 인접해 있는 자료라면 30, 40, 50. 그러면 하나하나씩 선택하기 귀찮고 불편하죠. 그래서 마우스 드래그. 그러면 지난 시간에 셀 범위 이야기 해드렸죠. 땡땡 콜론을 넣는다. 에? 그래서 이 중괄호로 묶음으로 중괄호를 표시해서 묶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받아들인 이 숫자 데이터에 대한 합을 계산하니 결과값이 얼마? 숫자값 150이 나타난다. 됐습니까? 확인. 이렇게 해서 함수 마법사라는 기능을 통해서 함수 작성을 합니다.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함수식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함수 마법사를 찾지 않습니다. 처음에 함수를 배우실 때는 마법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함수 마법사를 찾지 않는 시점이 옵니다. 물론 그건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즉 함수를 자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주 사용하게 되면 함수 마법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이냐고요? 내가 함수를 어느 정도 좀 배웠구나, 익숙해져 가고 있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 마법사를 쓰고 있다. 나는 아직 함수를 많이 사용 안 해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 마법사를 쓴다라는 건 아직까지 내가 익숙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익숙해지면 이 식을 직접 적습니다. 이제 자 평균 과환함수 에버리지입니다. 10부터 50까지 평균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함수식도 수식이니까 이 꼴이 필요하고요. 함수명을 입력하는데 평균 과환함수가 에버리지라고 했죠. 자 일단 함수명은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문자 엔터 치면 작성 완료 엔터를 가로 닫고 엔터를 딱 치면 다 대문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함수의 숫자 작성에 그 다음 함수명 그 다음 가로 열고 인수 작업하셔야 되는데 방금 마법사에서 보셨던 넘버 1 보이세요?
자, 그리고 굵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넘버원이. 이게 뭐냐면 굵게 표시되어 있다는 건 현재 작성 중인 인수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숫자 데이터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그 다음 요 인수 박스 안에 잘 보세요. 인수 박스. 인수와 인수 사이는 콤마. 그 다음 넘버 2가 굵게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현재 작성 중인 인수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엑셀은 참조도 가능하다면서요. 콤마. 넘버 3가 굵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끼리 구분은 콤마. 인접해 있는 자료라면 범위 설정 가능합니다. 드래그. 그리고 자, 넘버 인수 박스 안에 보시면 넘버 2, 넘버 3, 넘버 4에 대괄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나는 필요에 따라서 인수 생략 가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네 번째 인수 생략할 겁니다. 네 번째 인수부터. 더 이상 작성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함수의 마무리 가로 닫고 그리고 작성 완료입니다. 엔터. 그래서 함수 직접 작성하신 방법이고요. 그래서 함수 마법사는 기본 엑셀 함수의 인수 공부하실 때 우리가 살펴볼 거고 인수를 확인을 한 이후부터는 수고스럽지만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물론 직접 작성하려면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여러분들을 그 연습 실습을 하고 기다려줄 시간이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때가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sum 함수를 직접 한번 작성 다시 한번 해볼게요. sum 함수 작성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빈셀 선택하시고, 자, 이꼴. 자, 그리고 함수명은 엔터 치면 다 대문자로 바뀐다 그랬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말고요. 다른 위치에 이꼴. AVER 까지만, 넉자만, ever까지만. 그러면 average 함수를 찾기 위해서 내가 함수명을 잘 모를 경우에 ever까지만 일정 부분의 내용만 입력을 하면 이 녀석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함수명을 이렇게 쭉 나열해 줍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방향키를 통해서 특정 함수를 선택합니다. 목록의 선택은 파란 색깔입니다. 목록에서 선택은 파란 색깔입니다. 방향키로 선택. 그리고 탭키를 누릅니다. 탭키, 탭. 그러면 가로 열고까지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10, 셀 주소 참조, 콤마, 이렇게 범위 설정.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근데 저는 방금 보여드렸던 목록에서 선택하는 방법 잘 안 씁니다. 제가 안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안 쓸 겁니다. 왜 안 쓰냐고요? 함수명 외우셔야 됩니다. 네? 쉽게 도움을 받으면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타이핑 치다가 오타도 생기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빨리 함수명을 익히셔야 되거든요. 쉽게 접근하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필기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조금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함수는 죄송하지만 단순 무식해야 됩니다. 배울 때. 자, 그러면 자 sum 함수 다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꼴 합계를 계산하겠다. 함수명은 대소문자 구분 필요 없이 엔터 치면 대문자로 바뀐다. 자, 함수의 자 가로 열고 아까 넘버 1 숫자 데이터 직접 입력해도 되나요? 넘버 2 셀 주소 참조해도 되나요?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다음 30, 40, 50 인접해 있는 거 범위 설정해도 되나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앞에서 뭐 지금 한 두서너 번 했으니까 눈에 익었으니까 사용할 만하죠. 그러면 이건 가능할까요?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이건 가능할까요? 자, 제가 수업 중에 식 작성할 때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작성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가로 닫습니다. 그리고 엔터 칩니다. 해서 결과값 나오면 사용 가능한 겁니다. 사용 가능하네요. 일단 자, 수식 수정 어떻게 한다? 함수식 수정 어떻게? F2 더블클릭 수식 입력줄을 이용한다. 자, 끝에 있는 가로 지우고 콤마. 그러면 이것도 가능할까요? 에버리지 10, 20, 30 가로 닫고 이렇게 작성해도 가능할까요? 자, 모릅니다 우리. 에? 이게 가능한 그러니까 암산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지금. 암산 가능해요. 자, 일단 가로 닫고 이런 질문을 하면 그냥 가로 닫고 엔터 칩니다. 쳐서 나오네요. 그럼 사용 가능한 겁니다. 만일에 일대일천대 결과값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이상한 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 지워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다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원래 함수 공부를 합니다. 실제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시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넣어보고 안 돼.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딱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이건 된다 안 된다가 눈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 원리를 터득합니다. 그 시점이 또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시간적인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저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해 나가면서 배울 건데, 자, 이걸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뭔가 터득을 합니다. 돌을 트기 시작합니다. 그 돌을 트는 시간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미리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sum이라는 함수 입장에서, 자,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sum이라는 함수 입장에서 첫 번째 인수가 뭐였죠? 넘버원 숫자. 두 번째 인수 넘버원 숫자가 와야 됩니다. 넘버 3 숫자가 와야 됩니다. sum 입장에서 넘버 4 숫자가 와야 됩니다. 넘버 5 숫자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인수 자리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이 10이 뭐죠? 데이터의 종류가? 숫자네요. 이 주소가 좀 틀리긴 한데 안 되군요. L25는 여기 20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L25에 가서 L25가 사라지고 엑셀 보고 엔터 가로 닫고 엔터 딱 치는 순간 중간 과정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L25가 사라지고 여기에 뭐가 20이라는 숫자 데이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사용자 눈에. 그 다음 M25에서 O25까지는 이 셀 범위가 없어지고 30, 40, 50이라는 데이터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럼 데이터 중 숫자 데이터 30, 40, 50. 그럼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은 이것도 이 식이 없어지고 어떤 값이? 60이라는 값이 이 자리에 숫자 60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에버리지라는 게 또 계산하면 에버리지라는 게 10, 20, 30 계산하면 숫자 이게 없어지고 이 식이 없어지고 뭡니까? 20이라는 값이 숫자 20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sum 안에는 지금 현재 그러면 중간 같은 게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여러 개 보이지만 엔터를 치면 엑셀 내부적으로 어떻게 어느 단계를 10, 20, 30, 40, 50, 60, 20 가로 닫고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냐면 함수의 인수 자리에 각각의 인수 자리에 데이터 종류가 같다면 그 어떤 형태로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게 함수를 작성하는 원리입니다. 데이터의 종류가 같다면 그 어떤 형태로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의 종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것만 이해되면 함수 공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지금처럼 sum이라는 함수 입장에서 인수 자리에 함수명이 작성되어 있는 이런 형태 있죠. 예? sum이라는 함수 입장에서 인수 자리에 함수가 다시 작성되어 있잖아요. 이 형태 전체를 합쳐서 이 형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첩함수, 복합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결합을 해서 쓰려고 함수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방금 함수 인수 자리에 데이터 종류 같은 거 그거 무엇이든지 작성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중첩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첩. 그래서 이게 함수를 결합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함수를 결합하는 설계도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런. 그러면 그 다음 제품이
이런 제품이 나와야 됩니다. 복합함수, 중첩함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제품이 설계도에 따라 잘 나오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이걸 분해하면 각각의 부품들이 있겠죠. 그 부품의 특성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조립을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개별 함수 공부가 잘 되어져 있어야 결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결합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 원리를 터득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반에는 저 방식대로 수업을 안 하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수학이라 엑셀이 처음인데다가 그래서 그냥 아까 설명드렸던 넣어보고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판단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쓸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익숙해진 분들은 아마 이 원리에 도달하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크말 1급반에 가면 무조건 이 방식으로 수업해드립니다. 왜냐고요? 1급은 함수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함수 결합이. 2급은 그나마 수월합니다. 쉽다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나마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니면 빼버리는 방식으로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터득하는 걸로. 그러면 함수 수식 작성하는 원리 아까 중첩함수 이제 참조, 상대참조, 절대참조, 혼합참조, 자동 채우기 이야기 그 다음에 이 함수에서 중첩이라는 이 용어만 아시면 하상하셔도 됩니다. 끝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신다면. 그래서 하시다 보면 그냥 몇 번 이야기를 해드리긴 할 겁니다. 이해하시라고. 근데 시험에서 꼭 알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험 준비하는데 이걸 알면 정말 금상첨화죠. 함수 만점입니다. 이거 터득해버리면. 근데 그렇게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이게 설계되려면 조립하기 위해서 각각의 부품의 특성들을 잘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개별 함수 공부하러 갑니다. 자, 여기가 시트 이동 단추라고 그랬죠. 화면상에 함수 날짜 및 시간이라는 시트명이 보이지 않으시면 시트 이동 단추를 이용하시고 이거 날짜 및 시간이라는 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펼치시면 선택해 보시면 각각의 페이지가 다 나와 있고요. 알아서 따라오시고 메모할 게 있으시면 알아서 메모하시는데 뭐 크게 메모할 게 있을까 모르겠군요. 메모는 제가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이 파일도 지금 수업 끝나자마자 블로그에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자 알아서 잘 따라오세요. 자, 현재 날짜, 오늘 날짜를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today라고 합니다. 자, 이 함수는 바로 작성할 겁니다. equal today. 함수명은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엔터 치면 대문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이 함수에 왜 직접 작성하냐면 이 함수의 특징이 인수가 없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 엔터 치면 오늘 날짜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현재 날짜와 현재 시간을 동시에 표시해 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equal now라고 합니다. 가로 열고 이 함수의 특징도 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end. 그래서 이건 결과값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표시해 줍니다. 자, 제 화면 보시죠.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시간은 3개의 영역으로 표시가 될 수도 있고 2개의 영역으로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분초로 해석하고 이건 시분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자, 위로 가겠습니다. 밑으로 가겠습니다.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연도만 표시해주는, 그래서 2020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날짜 데이터에서 월을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months라고 합니다. 날짜 데이터에서 일자를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day라고 합니다. day. 네? 자, 그러면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삽입
이어라는 함수 찾으시고 y로 시작합니다. 이어. 설마 이거 찾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자, 확인. 자, 시리얼 넘버는 모른 척 하시고 제가 방금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를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날짜 데이터를 입력하실 줄 아시죠? 대시를 넣어서 한다. 오늘 날짜 입력해 볼까요?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연도가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또 들어갑니다. 규칙 하나 들어갑니다. 인수 작성하실 때 날짜와 시간을 직접 입력하신다면 여기도 이중 따옴표에 묶어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뭐 시험에서는 이런 꼴이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알아는 두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날짜와 시간을 직접 입력한다면 이중 따옴표에 묶어서 표시한다. 그러면 뭐 이걸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걸 날짜로 받아들여서 결과값 얼마 나오죠? 202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확인.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타이핑 쉽게 많아요. 자, month. 이 정도 속도로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month라는 함수 찾으시고 확인. 자, 여기 날짜 데이터가 필요하죠. 에? 날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날짜 데이터 종류가 동일하다면 그 무엇이든지 작성 가능. 그래서 B4셀을 참조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런 거 되나 봅니다. 확인. 자, 데이터는 함수라는 거 있거든요. 데이터는 함수는 무슨 데이터? 날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다. 직접 입력해도 돼요. 네? 이렇게 찍어도 돼요? 안 돼요? 이 녀석 역할이 뭐라고요? 일자를 표시하면 그 결과값 일을 표시해줍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내부적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아까 친구했잖아요. 이 녀석이 없어지고 뭐가 남죠? B4라는 거 뭐 있습니까? 오늘 날짜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B4가 사라지고 이 자료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죠. 중간 과정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엑셀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따라가고.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할이 뭐라고요? 일자를 표시해 준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렇게 찍어도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 넣어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고 바로 자, 우리가 계산의 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로 안을 먼저 계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투데이가 사라지고 없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뭐가 남죠? 이 녀석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데이의 역할이 뭐라고요? 이 날짜 데이터에서 일자를 표시한다는 역할을 하죠. 그럼 일하는 값을 보여주겠죠.
식이랑 바꿨잖아요. 자, 보세요. 데이 함수에 인수로서 뭐가 와야 된다고요? 날짜. 그러면 요런 형태로 입력을 하면 뭘로 인식해 준다고요? 날짜. 자, 데이 입장에서 뭐? 날짜가 와야 되는데, 그 비사에 가니까 무슨 데이터가 있죠? 날짜 데이터가 있는 거 보이세요? 자, 그 다음. 데이 입장에서 날짜 데이터가 인수로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데이의 결과값은 뭐? 날짜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 보이세요? 날짜. 자, 모르겠죠? 함수의 데이라는 함수의 인수 자리에 데이터 형식이 종류가 동일하면 그 어떤 형태로 입력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걸 뭘 한다고요? 중첩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인수 자리에 함수와 함수식이 작성되어 있는 이런 꼴을 보고 뭘 한다고요? 중첩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종류를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계산하는 내용이다 보니 데이터의 종류를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요?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원리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계산 순서가 따라가서 지금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져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눈치채셨으면 시간 데이터에서 시를 표시해주는 함수도 있고요. hour. 시간 데이터에서 분을 표시해주는 minute. 시간 데이터에서 초를 표시해주는 second.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hour라는 함수 찾으시고 시간 표시해주는 함수 hour 찾으시고 확인. 자, 이거 시를 넣은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시간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까 날짜와 시간을 인수에 직접 입력한다면 이중더 비묶어서 12시 24분 땡땡 콜론 넣어서 처리합니다. 48 그 이중더 땡땡 땡땡 콜론. 그러면 시간으로 인식을 해서 시 부분을 표시해 줍니다. 확인. 분을 표시하겠다. 미니츠. 자, 수식에 함수 삽입. 열심히 따라오고 계세요? 자, 분을 표시해주는 미니츠 함수 찾으시고 확인. 자, 제 화면 보셔야죠, 이제. 직접 입력할 게 아니니까. 시간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를 찾으러 가는데, 자, 이어먼스 데이라는 함수, 이 세 가지 함수는 오로지 날짜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날짜에만. 그리고 hour, minute, second라는 함수는 오로지 시간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B7셀을 선택했는데 B7셀의 날짜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 관심을 둔다고요? 시간에만 관심을 둔다고요. 날짜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현재 값인 15가 이렇게 화면에 보입니다. 분을 표시한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응? 이렇게 적는 거 가능할까요? 계산하면 왜 없어요? 엔터 치면 now 가로 안에 있는 now가 사라지고 이 자리에 뭐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겠죠. 예? 그다음 세컨드라는 함수는 날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뭐 초만 표시해 줄 수 있겠네요. 지금 53초쯤 되네요. 연, 월, 일, 자, 그 다음 내용. 연, 월, 일 의미를 가진
숫자를 날짜 데이터로 변환시켜준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회사에 가면 회사에 보면 뭐 출퇴근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체크하는 걸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이렇게 기록을 한 셀에 동시에 기록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 체크하는 순간 연월일 시분초를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따로 이렇게 연월일 시분초 따로 관리하면 나중에 내가 데이터를 볼 때 그건 날짜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날짜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엑셀에서는 그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함수. 그다음에 아까 시분초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게 시간으로 이렇게 형태가 나와요. 우리가 읽어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시간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 시분초 여러 가지 숫자 데이터를 시간 데이터로 표시해주는 함수가 타임이라는 함수예요. 타임.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데이터라는 함수 쳐주시고 데이터 날짜 데이터로 변환시켜준다. 데이터. 여기도 마찬가지 몇 개의 시트를 학습을 하신 이후에 다음 주에 교재에 있는 예제 가지고 실습할 겁니다. 그때 이 함수의 의미를 모르시면 힘듭니다. 데이트 확인. 그래서 복습을 꼭 당부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 밑에 보시면 숫자,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 그다음에 month, 월을 나타내는 숫자. 그다음에 day, 일자를 나타내는 숫자. 확인. 그러면 2020년 1월 2일. 자, 그다음 아까 참 설명드렸던 시분초, 회사에서 시분초로 관리하는 그걸 나중에 이제 정상적인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려면 타임이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타임이라는 함수 찾으시고 타임 확인 hour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 minutes 분을 나타내는 숫자 숫자입니다. 숫자 초 세컨드 초를 나타내는 숫자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면 이렇게 자 방금 타임 함수의 결과는 시간을 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시간 데이터 자 제 화면 보세요. 근데 왜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시 땡땡 분 땡땡 초 땡땡 시 땡땡 분 땡땡 초 이렇게 나타나야 되죠.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시간의 형태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보이네요.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있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데이터의 기본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뭘 의심해봐야 된다고요? 일단은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을 의심해봐야 돼요. 원본은 그대로 있는데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한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 표시 형식 다룰 때 시간을 다루는 코드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냥 소개만 하고 내가 넘어갔습니다. 시습을 한 적이 없습니다. HMS라는 코드를 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결과물은 어떤 코드의 조합이 되어져 있냐면 셀스식 대학 성적에 가겠습니다. 얘는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C를 가지는 코드 한 개.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M이니까 01, 02, 03, 04, 05, 05, 05, 06, 07, 08, 09, 10, 점점점 59까지. 그 다음 보통 여기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시간 데이터라는 녀석들은 다 24시간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에서는 24시간제 쓰는 게 아니라 12시간제 쓰죠. 그래서 12시간제 표현 방법인 코드가 있습니다. AM/PM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12시 24분 48초로 써있 시간이니까 AM입니까? PM입니까?
12시를 넘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오후 PM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PM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두 개 중에 한 개. 제가 만약 1시 24분 48초라고 입력을 했으면 AM으로 선택해 줄 거라고요. 예. 됐습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왜냐하면 또 다른 예제에 가면 또 시간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냥 알아는 둬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며칠이죠? 네?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냐고요?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이 달력이 몇 번째 있죠? 수요일이 달력에 몇 번째 있습니까? 네 번째? 혹시 세 번째 있는 달력 보신 적 없어요? 우리가 통상적인 달력은 보통 일요일이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일, 월, 화, 수 하면 네 번째. 근데 보통 다이어리나 수첩 같은 데 보시면 월요일부터 시간 달력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월, 화, 수 세 번째.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 방금 제가 여러분들이 대답하셨던 요 상황에 맞는 함수가 있습니다. 위크데이라고 합니다. 자, 특정 날짜의 요일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요일의 위치를 값을 표시합니다. 첫 번째 있는 요일입니다. 두 번째 있는 요일입니다. 세 번째 있는 요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뭐 수요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첫 번째 요일입니다. 두 번째 요일입니다. 세 번째 요일입니다. 예? 그렇게 표현해 주면 남습니다. 위크데이라고 합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위크데이라는 함수 쳐주시고 위크데이 확인. 자, 날짜에 해당되는 이게 날짜입니다. 날짜. 직접 입력할까요? 아까 이중 더블 입는다 그랬나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리턴 타입이라는 두 번째 인수는 달력의 유형을 이야기하는데,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일요일이 첫 번째 요일에서 토요일이 일곱 번째 요일인 달력의 유형을 1이라고 합니다. 1. 월요일이 첫 번째 요일, 일요일이 일곱 번째 요일인 달력의 유형을 2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달력의 유형은 1번, 2번입니다. 됐습니까? 그 두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다 1이라고 입력을 하면 네 번째 요일입니다. 2라고 입력을 하면 세 번째 요일입니다. 라고 대답해 준다는 거죠. 자, 확인.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요일의 위치값을 표시하겠다. 이꼴 위크데이. 직접 한번 작성해 봅시다. 가로 열고 여기 날짜가 와야 된다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today라고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응? 자, 아까 우리 단순 시간 방법 뭐 계산해보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중간까지 today가 없어지고 2020 12월 22일이라는 각 날짜 값이 남아있겠죠. 콤마. 자, 달력의 유형 종류가 많다 그랬죠. 1번, 2번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방금 2번을 찍었으니 1번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이 첫 번째 요일인 달력의 유형 1번.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달력 유형 1월 1월부터 시작한다 해서 일형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요일을 시작한다 해서 월형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여기까지 하면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뭘 빌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을 빌려갔다 갑시다. 그래서 책을 빌린 날짜가 2월 25일이고 반납한 날짜가 3월 5일입니다. 며칠간 빌려갔죠? 머리 좀 쓰세요. 암산 좀 하세요. 계산하라 그러면 왜 안 하고 다 딴 거 하고 계세요? 응? 저 안 쳐다보시고 빨리 대답할 준비 안 하시고 빨리 대답하세요. 어,
하기 싫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아, 442. 엑셀이라는 녀석이 특이하게도 우리가 셀상에 날짜를 딱 입력을 하잖아요. 입력을 하면 이 녀석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1900년 1월 1일을 딱 입력을 하면 이 녀석이 머릿속에 엑셀 프로그램 내부에 정수값 1로 생각을 합니다. 1900년 1월 2일 입력을 딱 하면 이게 이 녀석이 정수값 2로 딱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간이 흘러 2020년 12월 2일에 해당되는 날짜를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내부적으로 44,167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1900년 1월 1일 날 태어났습니다. 제 태어난 날짜가 1900년 1월 1일, 그리고 2020년 12월 2일 현재 살아있습니다. 제가 며칠간 살았죠? 제가 며칠간 살았냐고요? 이 정답을 가르치셔도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마칠 시간 다 됐다고. 44,167 빼기 1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무슨 결론이 생기죠? 숫자를 더하거나 뺀다는 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날짜 데이터 이면에 뭘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정수값 숫자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숫자에 대해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그러면 엑셀을 좀 배우신 분도 날짜 계산하려면 잘 못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방금 뭐라고요? 날짜 데이터 이면에 숫자 값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계산이 가능하다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산술 연산 기능이 가능하다. 연산 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며칠간 빌려갔는지 대여일수 계산하려면 반납일자 빼기 대여일자, 날짜 빼기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가능하다고 되잖아요. 엔터. 그리고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들어요. 됐습니까? 요 날짜의 차이를 일수로 표시해주는 데이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야기는 아직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 합시다. 다음 주 월요일.